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9-4 월드컵 예선전 카자흐스탄 웨일스. 이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그대로 경기 양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웨일즈는 존슨과 브룩스를 축으로 점유율을 장악하며 박스 근처에서 다양한 슈팅 루트를 만든다. 반면 카자흐스탄은 수비 블록을 좁혀 버티더라도 공격 전환의 속도와 완성도가 떨어져 득점 기대치가 낮다. 그래서 점유율과 슈팅 볼륨의 격차가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킥 정확도를 가진 윌슨이 변수가 되어 웨일즈 쪽 득점 확률을 높일 전망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웨일즈는 점유율 장악과 세트피스 활용으로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든다. 카자흐스탄은 고립된 원톱과 느린 전환으로 공격 효율이 낮다. 전술 완성도와 전력 격차에서 웨일즈 승리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점유율과 전개 속도에서 우위를 가진 웨일즈가 승리를 가져간다. 9-5 남축 INTL 사우디아라비아 북마케도니아. 양팀 모두 플래너 의존도가 높아 수비 입장에서 읽기 쉬운 전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포스트 이후 세컨드 러너의 박스 침투가 얕아 라스트 터치로 이어지기 어렵다. 북마케도니아는 좌측 편중이 심해 반대 전환 타이밍이 늦고 중앙 침투가 막히면 크로스 난발로 귀결된다. 그래서 템포는 늘어지고 파울 유도와 세트피스 외 득점 기대값이 낮게 형성될 전망이다. 그리고 후반 교체 카드 역시 흐름을 뒤집을 만큼의 변주가 제한적이라 균형이 길게 이어질 여지가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플래너 반복으로 라스트 패스 다양성이 부족해 득점 전환율이 낮다. 세컨드 러너 침투 깊이가 얕아 박스 점유가 늘어도 유의미한 찬스가 적다. 세트피스 한두 번 외에는 루즈한 템포가 지속될 확률이 높다. 결론적으로 단조로운 전개와 낮은 득점 기대값을 감안하면 무승부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다는 점이다. 9-5 남축 INTL 노르웨이 핀란드. 이 매치는 전환 국면에서의 세컨드 볼과 뒷공간 침투가 핵심이다. 노르웨이는 플레이메이커의 템포 스위치와 투톱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맞물려 핀란드 수비 라인을 수시로 흔들 수 있다. 그리고 코어 구역에서의 빠른 압박 회수는 곧바로 공격 전환으로 이어져 짧은 시간 안에 슈팅까지 연결되는 흐름을 만든다. 반면에 핀란드는 윙백이 전진한 이후 간격 유지가 흔들리고 뒷공간을 노출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실점 위험이 가중된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단순한 압박 이상의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며 세컨드 볼과 컷백 마무리를 통해 득점 기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가 세트피스와 집중 수비로 버틴다면 접전 양상은 가능하지만 흐름은 홈팀 쪽으로 기울 전망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노르웨이는 빠른 전환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서 확실한 무기를 갖췄다. 핀란드는 윙백 리커버리 지연으로 측면 뒷공간 노출이 치명적이다. 세컨드 볼 대응력 차이가 곧 득점 기대치의 차이로 연결된다. 결론적으로 전술 전환 심리까지 감안하면 승리의 주도권은 노르웨이에 있다는 점이다. 9-5 남축 INTL 지브롤터 알바니아. 이 경기는 하프 스페이스 장악과 인버티드 윙의 마무리 디테일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지브롤터는 로블록으로 버티겠지만 전환 속도와 세컨 페이지 정리가 느려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기 쉽다. 반면에 알바니아는 마나의 버팀목을 기점으로 브로야의 인버트와 아슬라니의 전환 패스가 유기적으로 맞물린다. 그래서 측면에서 중앙으로 꺾이는 패턴과 컷백 한두 번만 통하면 기대 득점이 빠르게 상승하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 세트피스 수비만 안정적으로 넘기면 이후 템포는 원정 쪽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인버티드 돌파 이후 인프런트 킥 루트가 박스 수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하프 스페이스 전개에서 패스 템포가 빠른 쪽이 두 번째 득점까지 이어갈 확률이 높다. 로블록 상대로는 컷백 타이밍과 세컨볼 회수가 곧 득점 기대값이다. 결론적으로 전개 속도와 마무리 디테일에서 앞서는 쪽이 후반까지 주도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9-5 월드컵 예선전 조지아 튀르키예. 이 경기는 로브자니제와 메크바비슈빌리의 조합이 전술의 핵심이다. 로브자니제가 볼을 풀어내고 메크바비슈빌리가 전진 돌파를 감행하는 순간 상대 수비진의 균형은 흔들린다. 튀르키예는 아크티르콜로와 귤러의 측면 위협을 앞세우지만 지나치게 측면 의존적이라는 단점이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중앙에서의 창의성과 템포 싸움에서 조지아가 앞설 경우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홈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메크바비슈빌리에게 수비가 집중되는 순간
반대편에서 예기치 못한 노마크 찬스가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다. 배팅 핵심 포인트. 로브자니제의 패스워크와 메크바비슈빌리의 돌파는 전술적 핵심이다. 튀르키예는 측면 의존도가 높아 중앙 창의성에서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 조지아는 에이스 집중 견제를 역이용해 노마크 찬스를 창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핵심 자원의 영향력과 전술 파생 효과를 감안하면 조지아 승리의 기대값이 크다는 점이다. 9-5 월드컵 예선전 리투아니아 몰타. 양팀 모두 감독의 성향이 철저히 수비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경기 전체는 루즈하게 흐를 가능성이 높다. 리투아니아는 5백을 바탕으로 수비 간격을 좁히며 롱볼 한 방으로 역습을 노리는 단순 구조를 유지한다. 반면 몰타는 라인을 깊게 내리며 선수비 후역습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한다. 그래서 양팀 모두 특정 기대치는 낮고 오히려 지지부진한 탐색전과 수비 대치가 대부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피스나 한순간의 실수 외에는 골이 나오기 어렵고 결국 승부는 무득점 무승부 흐름으로 기울 전망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양팀 감독 모두 수비 지향 전술로 루즈한 흐름이 불가피하다. 리투아니아는 5백 운영으로 안정감은 있지만 공격 창출력이 떨어진다. 몰타는 라인을 내린 4-5-1 형태로 선수비 후역습만을 고집한다. 결론적으로 공격 전환의 날카로운 부족과 보수적인 전술 성향을 감안하면 무승부 기대값이 높다는 점이다. 9-5 남축 INTL 아랍에미리트 시리아.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플래너가 막히면 플랜 B가 보이지 않는 전술적 빈곤이 드러난다. UAE는 측면 전개는 가능하지만 박스 안 숫자와 마무리 세밀함이 부족해 효율적인 득점을 만들지 못한다. 시리아는 크리빈 중심의 빌드업이 템포를 잡지만 빠른 침투가 없어 박스 근처에서 답답함이 이어진다. 그리고 두 팀 모두 세트피스 외에는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는 루트가 부족하다. 결국 90분 내내 공방은 이어져도 득점은 제한되며 균형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 변수가 터지지 않는다면 흐름은 무득점에 가까운 무승부로 귀결될 것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UAE는 측면 전개 후 마무리 완성도가 떨어져 득점 효율이 낮다. 시리아는 전환 속도와 컷백 완성도가 부족해 공격 루트가 단조롭다. 세트피스 의존도가 높아 저득점 균형 구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두 팀 모두 전술적 대안이 빈약한 만큼 무승부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점이다. 9-5 월드컵 예선전 리텐슈타인 벨기에. 이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경기 내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리텐슈타인은 블록을 두껍게 세워 버티려 하겠지만 전환 속도와 뒷공간 관리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반면 벨기에는 루카쿠의 포스트 플레이와 도쿠의 돌파, 틸레만스의 템포 조율이 삼각편대로 맞물린다. 그리고 루케바키오 같은 스피드 조커가 벤치에서 대기 중이어서 후반에도 공격 속도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라인이 내려앉은 리텐슈타인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다실점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루카쿠의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는 리텐슈타인 수비를 흔드는 핵심 자원이다. 도쿠의 폭발적인 돌파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경기 흐름을 결정한다. 루케바키오의 교체 투입은 후반에도 공격 강도를 유지하는 결정적 카드다. 결론적으로 체급 차이와 교체 전력까지 우세한 벨기에의 승리가 가장 설득력 있다는 점이다. 9-5 월드컵 예선전 불가리아 스페인. 이 경기는 스페인이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끌어갈 가능성이 크다. 니코 윌리엄스의 측면 돌파는 불가리아 수비 블록을 흔들며 컷백 루트로 오야르사발에게 득점 기회를 공급한다. 페드리는 안정적인 전개와 창의적인 패스로 공격을 지휘하며 템포를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불가리아는 홈 2점을 앞세워 수비 블록으로 버티겠지만 역습 카드의 완성도가 떨어져 반격의 힘이 약하다. 결국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한 불가리아는 점점 라인이 무너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스페인의 일방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불가리아는 홈 2점을 안고 나오지만 공격 전개와 마무리의 한계가 뚜렷하다. 스페인은 니코 윌리엄스의 돌파와 오야르사발의 결정력으로 다득점 루트를 만든다. 페드리의 전개와 중원 지배력으로 경기 흐름은 스페인 쪽으로 크게 기운다. 결론적으로 홈의 버팀에도 불구하고 전력과 전술 차이에서 앞선 스페인의 승리가 유력하다는 점이다. 9-5 월드컵 예선전 슬로바키아 독일.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개인 기량에서 명백한 격차가 드러난다. 독일은 필크루그 아데에미 비르츠 삼각 편대를 오른쪽에 묶어두며 상대 수비를 강제로 끌어내고 그 시점에 볼테마드가 반대쪽에서 1대1 돌파를 시도하는 전형적인 아이솔레이션 전술을 구사한다. 슬로바키아는 한츠코가 측면을 책임지지만
90분 내내 이 압박을 견디기에는 체력적 전술적 한계가 크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 균열은 더 뚜렷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운터 한두 번은 시도하겠지만 볼 점유율과 슈팅 볼륨 차이가 결국 결과를 결정할 전망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독일은 오른쪽 집중 배치 후 반대쪽 아이솔레이션 전술로 득점 루트를 창출한다. 슬로바키아는 윙백 한츠코에게 과부하가 걸리며 측면 대응이 흔들린다. 점유율 전술 완성도 개인 기량 모두 독일의 승리 쪽으로 기울어 있다. 결론적으로 아이솔레이션 전술의 위력을 감당하지 못하면 독일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한다. 9-5 월드컵 예선전 룩셈부르크 푸가일랜드.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해 중앙 숫자를 늘리려는 전술적 움직임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선수가 하프라인 부근에 몰리면 템포가 늦어지고 패스 교환만 길어질 공산이 크다. 룩셈부르크는 로드리게스를 축으로 한 직선적인 전개가 단조롭고 북아일랜드는 세트피스 외 파괴력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두 팀 모두 전술적 변주가 부족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그리고 경기 전체가 루즈하게 흘러가며 무득점 구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인버티드 풀백 전술이 오히려 중앙 과밀을 불러와 템포가 늦어진다. 두 팀 모두 전방 파괴력은 제한적이며 세트피스 외 득점 루트가 희박하다. 무승부 흐름을 깨줄 전술적 플랜 B가 양쪽 모두 부재하다. 결론적으로 루즈한 전개와 제한된 공격 루트로 인해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9-5 월드컵 예선전 네덜란드 폴란드. 이 경기는 전술적으로 측면 숫자 싸움이 가장 큰 승부처다. 네덜란드는 풀백과 윙포워드가 동시에 배치되어 수적 우위를 만들고 컷백 루트와 크로스로 찬스를 설계한다. 반면 폴란드는 윙백이 고립된 구조 속에서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제어하기 어렵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고 측면에서 끊임없이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세트피스와 역습 한 방으로 변수를 만들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흐름은 홈팀에 기울 전망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네덜란드는 측면 수적 우위를 활용해 하프 스페이스 침투 루트를 반복한다. 데파이와 각포의 조합은 컷백 크로스 상황에서 위협적이다. 폴란드는 윙백 고립과 중원 간격 노출이 실점 리스크로 이어진다. 결론적으로 측면 숫자 싸움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감안하면 네덜란드 승리가 유력하다는 점이다. 9-5 월드컵 예선전 수리남 파나마. 이 경기는 볼 점유율을 누가 더 장악하느냐가 핵심이다. 수리남은 블록을 세워 버티려 하겠지만 파나마의 수적 우위와 점유율 전개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크다. 파나마는 볼이 위치한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며 압박과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고 슈팅 찬스를 꾸준히 창출한다. 그래서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수리남은 압박 대응으로 체력이 소모되고 후반으로 갈수록 뒷공간 노출이 심화될 것이다. 결국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파나마의 전술적 강점이 그대로 스코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파나마는 볼 위치에 따른 수적 우위 배치로 점유율을 지배한다. 디아즈의 침투와 로드리게스의 측면 돌파가 득점 루트를 만든다. 후반 교체 카드까지 이어지는 뎁스에서 파나마가 확실히 앞선다. 결론적으로 점유율 기반 전술과 수적 우위 압박을 통해 파나마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9-5 월드컵 예선전 콜롬비아 볼리비아.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수비 집중력에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콜롬비아는 캄파즈의 침투와 디아스의 폭발적인 돌파로 흔들리는 볼리비아 수비 블록을 가차없이 찢어낼 수 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패스 전개와 세트피스 정확도까지 더해지면 전방에서 다양한 루트로 득점을 설계할 수 있다. 반면 볼리비아는 수비와 미드필드 간격이 벌어지고 뒷공간 노출이 반복되며 위기를 막아내지 못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경기 흐름이 길어질수록 콜롬비아가 슈팅 볼륨을 꾸준히 늘리고 점유율과 템포에서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콜롬비아는 캄파즈의 침투와 디아스의 돌파로 불안한 수비를 무너뜨린다. 볼리비아는 차베스 크루즈의 결장으로 수비 안정감이 무너져 있다. 세트피스 전환계인 기량 모든 요소에서 콜롬비아 우위가 명확하다. 결론적으로 흐름과 구조가 무너진 볼리비아를 상대로 콜롬비아가 승리를 가져간다. 9-5 월드컵 예선전 우루과이 페루.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수비 중심 전술을 고수하면서 자연스럽게 경기 템포가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 우루과이는 아기레와 펠리스트리를 활용한 속공을 시도하겠지만 페루의 두 줄 수비를 뚫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페루는 게레로를 활용해 단순히 볼을 올리는 패턴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결국 특점 기대값은 세트피스나 순간적인 실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주도권 싸움 자체가 길게 늘어질 것이다. 그리고 풀타임 흐름으로 볼 때 승부는 끝까지 균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흘러갈 여지가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양팀 모두 수비 중심 전술로 인해 경기 템포가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 우루과이는 순간적인 속공 외 뚜렷한 득점 루트가 제한적이다. 페루는 게레로 의존도가 높아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루즈한 경기 흐름 속에서는 무승부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다는 점이다. 9-5 월드컵 예선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경기 핵심은 아르헨티나의 발빠른 공격수들이 베네수엘라의 느린 센터백을 상대로 얼마나 위협적인 침투를 만들어내느냐다. 알마다는 순간적인 속도로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을 파고들며 알바레즈와의 연계로 득점 기회를 양산할 수 있다. 데폴은 중원에서 빠른 전환 패스로 침투 타이밍을 살려주고 공격 템포를 끊김없이 이어간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수비 블록은 단단하나 전환 속도가 느리고 뒷공간 커버가 약점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아르헨티나의 주도 속에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후반으로 갈수록 차이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가 세트피스로 변수를 만들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균형은 홈팀 쪽으로 기울게 된다. 배팅 핵심 포인트. 아르헨티나는 알마다의 뒷공간 침투와 알바레즈의 문전 마무리로 득점 루트를 만든다. 베네수엘라 수비진은 순간적인 스피드가 부족해 전환 상황에서 위험하다. 데폴의 전환 패스가 빠른 공격 전개를 이끌며 경기 주도권을 장악한다. 결론적으로 발빠른 공격 자원의 침투와 중원 전환 능력을 감안하면 아르헨티나 승리가 유력하다는 점이다. 9-5 월드컵 예선전 파라과이 에콰도르. 이 경기는 측면 인버트와 중원 전환 속도가 승부를 가를 핵심 요소다. 파라과이는 알미론의 대각선 침투와 사나브리아의 마무리, 엔시소의 전개 참여가 유기적으로 맞물린다. 반면 에콰도르는 프랑코의 결장으로 중원 압박의 강도가 떨어지고 카이세도 혼자서는 전방과 후방을 동시에 커버하기 어렵다. 그래서 점유율이 아니라 효율적인 공격 루트를 가져가는 쪽이 승부를 주도할 전망이다.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에콰도르는 체력 부담이 늘어나며 측면과 중앙 간격이 무너질 수 있다. 배팅 핵심 포인트. 알미론의 인버티드 돌파와 사나브리아의 연계는 파라과이 공격의 핵심 루트다. 에콰도르는 프랑코의 결장으로 중원 압박이 약화된다. 엔시소의 볼 운반이 알미론 마이너스 사나브리아 패턴과 결합해 경기 흐름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공격 루트의 완성도와 중원 뎁스 차이를 고려하면 파라과이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9-5 월드컵 예선전 브라질 칠레. 브라질은 쿠냐의 대각선 침투가 빌드업의 변화를 만들며 비니시우스와 하피냐가 동시에 살아난다. 이 움직임은 칠레 수비를 넓히고 문전에서 결정적 공간을 창출한다. 칠레는 산체스 중심으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템포와 속도에서 밀리며 기회가 제한된다. 그리고 수비 블록을 내리더라도 측면 돌파와 컷백 루트를 막기에는 버거운 구도가 된다. 결국 공격 다양성과 결정력에서 앞선 브라질이 승부를 가져갈 공산이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쿠냐의 메잘라 무브먼트가 브라질의 공격 패턴을 완성한다. 비니시우스와 하피냐의 측면 돌파와 마무리가 결정적이다. 칠레는 수비적으로 버티겠지만 기동력 저하와 측면 대응 한계가 뚜렷하다. 결론적으로 공격 루트와 속도 모두 우위에 있는 브라질의 승리가 유력하다는 점이다. 9-5 월드컵 예선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두 팀 모두 철저하게 수비를 우선시하는 성향이 강하다. 라인을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내린 뒤 역습 한두 번을 노리지만 전개 속도가 늦어 효과가 제한된다. 그리고 전방 숫자가 부족해도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깨뜨릴 만큼의 창의성은 부족하다. 결국 경기 흐름은 루즈하게 흘러가며 유효 슈팅 수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팀 모두 수비 집중력만큼은 유지하기 때문에 90분 동안 균형은 깨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두 팀 모두 철저한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고집한다. 전개 속도가 느려 박스 앞에서 위협이 줄어든다. 수비 집중력이 높아 저득점 무승부 흐름이 강하다. 결론적으로 루즈한 경기 흐름 속에서 무승부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이다.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